오스트리아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는 20세기 가장 급진적인 예술가 중 한 명입니다. 강렬한 장식적이고 에로틱한 스타일을 통해 그는 전통적인 예술적 관습의 경계를 넘어 미래의 모더니스트를 위한 길을 닦았는데요. 구스타프 클림트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는 14세에 미술학교에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클림트는 1862년 비엔나 외곽의 바움가르텐에서 7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안나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재능 있는 음악가였으며 오페라 가수의 꿈은 결코 이루지 못했던 어머니의 압박감이었습니다. 클림트의 아버지 에른스트 엘더는 보헤미아 출신으로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에게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친 숙련된 화가이자 직업상 금조각가였는데요. 가족은 비천한 생활을 하였지만 클림트의 예술적 재능은 겨우 14세의 나이에 비엔나 예술공예학교에 전액 장학금을 받았고 그의 남동생 에른스트도 곧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는 인테리어 데코레이터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클림트는 아카데미의 우수한 학생이었으며 졸업하기도 전에 많은 커미션을 받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는데요. 그곳에서 그의 연구는 건축회화에 중점을 둔 반면 그의 스타일은 당시 비엔나 최고의 역사 화가인 한스 마카트의 고전적 접근 방식에서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클림트, 에른스트, 그리고 그들의 친구 프란츠 마츠는 떠나면서 대중적인 역사적 스타일의 공공 및 개인 벽화에 중점을 둔 예술가 회사라는 이름의 실내 장식 스튜디오를 설립했습니다. 그들은 곧 비엔나 브루크 극장에 축제 벽화와 미술사 박물관의 천장을 장식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1888년에 그들의 작품은 황금 훈장을 수여한 황제 프란츠 요제프 1세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가족의 비극은 클림트의 예술적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1890년 클림트 형제와 매치는 도시의 대부분의 전시회를 감독하는 전통적인 그룹인 비엔나 화가 협회에 가입했으며 클림트는 계속해서 번영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1년 후 클림트의 아버지와 에른스트가 사망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는데요. 클림트가 극심한 슬픔과 싸우고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상징주의적 배움과 아르누보 장식주의와 함께 보다 개인적인 미학을 추구하기 위해 고전주의를 버렸습니다. 1897년에 클림트는 비엔나 예술가 협회를 떠나 새로운 그룹인 비엔나 분리파를 공동 창립했습니다. 이 그룹은 오스트리아와 해외의 젊고 비전통적인 예술가들의 작품을 옹호하여 다양한 스타일을 넘나들었습니다. 클림트의 집권하에 당대 가장 영향력 있는 그룹이 된 것인데요. 클림트는 작업을 계속했지만 비엔나 대학의 어둡고 야한 벽화가 음란물로 간주되어 결국 전시를 거부했을 때 더 이상 공공작업을 수행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클림트는 고양이를 사랑했지만 여자만큼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클림트는 여성의 아름다움과 들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여기는 악명 높은 여성화였습니다. 그는 초상화를 그린 모든 여성과 동침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14명 이상의 사생아를 낳았는데요. 그는 아티스트로서 나에 대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내 사진을 주의 깊게 보고 거기에서 내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인식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여성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가 원했던 것이었고, 그들은 포즈가 그의 주의를 끌면 클림트의 요구사항에 준비가 된 예술가의 많은 사랑스러운 고양이와 함께 알몸으로 풍부하게 누워있는 그의 캔버스와 스튜디오를 가득 채웠습니다. 많은 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클림트의 가장 오래 지속되고 친밀한 우정은 비엔나 패션 샬롱의 재능 있는 소유주인 시누이 에밀리 플레게와의 관계였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육체적인지 아닌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의 많은 작품에 등장했으며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은 에밀리를 위해 보내십시오 였습니다. 말년에 클림트는 매년 여름을 오스트리아 잘츠카머구트 지역의 호수인 아티제에서 플레게와 그녀의 가족과 함께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비유적 작품 외에 그의 관심을 끌었던 유일한 다른 장르인 영광스럽게 연상되는 풍경을 여러 점 그렸습니다. 비잔틴 모자이크는 그의 축제 황금 단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클림트는 여행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반짝이는 금색 비잔틴 모자이크로 유명한 베니스와 라벤나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두 곳은 클림트에게 뚜렷한 인상을 남겼고 화가에게 엄청난 재정적 성공의 시기인 그의 황금기의 원동력이었을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14회 비엔나 분리주의자 전시회를 위해 만든 그의 걸작 베토벤 프리즈와 1904년에 수행된 아르누보의 모범인 팔레 스토클레를 위한 벽화가 탄생됩니다. 그의 아델레 블로우바우어 초상화는 경매에서 팔린 가장 비싼 예술작품이었습니다. 그러나 클림트가 절벽 가장자리에 얽혀있고 장식적인 옷을 입은 연인보다 더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1907년 아델레 블로우바우어 1세의 초상화입니다. 1903년 유대인 은행가이자 설탕 생산자인 블로우바우어의 남편에 의해 의뢰되었는데요. 직설적인 사실주의로 보는 얼굴과 팔, 그녀의 부풀어 오르는 드레스와 복잡하게 렌더링된 금색 주변 환경은 화려한 추상화입니다. 이 눈길을 사로잡는 이 초상화는 2차 세계대전 중 나치에 의해 압수되어서 오스트리아 국립미술관에 걸려있을 때까지 블로우바우어 가족의 소유로 남아있었는데요. 2006년에 블로우바우어 조카 중 한 명인 마리아 알트만은 작품의 소유권을 되찾았고 같은 해 경매에서 1억 3,500만 달러에 팔았습니다. 에곤 실레는 그의 제자였습니다. 1907년
에곤 실레가 아직 10대였을 때 그는 지도를 찾기 위해 그의 예술적 우상인 클림트를 찾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비유적인 예술, 에로틱하고 현대적인 비엔나의 상황에 대한 공통된 관심을 통해 결속된 확고한 우정을 형성했습니다. 클림트는 그의 학생을 많은 갤러리와 예술가들에게 소개하여 그의 경력을 시작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실레의 초기 작품 중 많은 부분이 클림트의 단수 스타일에서 차용된 것이며 그의 1912년 작품인 추기경과 수녀는 키스를 농담으로 패러디한 것입니다. 실레는 그의 스승을 비할 데 없는 완벽함의 예술가, 보기 드문 깊이의 사람이라고 말하며 그의 예술을 신성하다고 묘사했는데요. 1913년에 그는 그의 유명한 파란색 작업복을 입고 클림트의 미완성 스케치를 제작했습니다. 클림트는 그림을 그릴 때 항상 이 헐렁한 옷을 입고 있었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클림트의 가장 뛰어난 그림 중 많은 부분이 불탔습니다. 클림트의 작품 14점이 1945년 5월 8일 오스트리아의 작은 마을 인멘도르프에 있는 성이 전쟁 중 약탈품과 도난미술품의 안전한 보관 공간으로 사용되었던 성이 전소되면서 파괴되었는데요. 가장 파괴적인 손실 중에는 비엔나 대학 천장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클림트의 그림이 있었는데 현재는 예비 스케치와 여러 장의 사진을 통해서만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의 스튜디오에서 미완성된 작품은 천 아래 꼬임을 드러낸다. 그러나 후세를 위해 보존된 것은 더 브라이드, 신부라는 제목의 미완성 그림으로 1918년 2월 폐렴으로 사망한 후 그의 스튜디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오른쪽에는 간소하게 옷을 입은 여성인물이 있습니다. 그녀의 음부 영역을 세심하게 묘사를 했는데요. 그 위에 작가는 무늬가 있는 치마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이는 아마도 대상의 아래쪽 영역을 가렸을 것입니다. 키스와 다른 작품의 주인공을 덮는 두터운 천 아래에서 어떠한 스케치가 있는지를 궁금해했고요. 신부라는 이 미완성 작품을 보면 그에 대한 해답은 많습니다.